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만 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은 여러분들 A4 용지로 수정할 적에는 어느 위치에서 수정해야 될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옵션에서 프리퍼런스 메뉴가 있고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우선은 회로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스키매틱이 꼭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얘를 클릭하면은 종이 사이즈 요거를 밀리미터로 클릭을 한 다음에 A4 사이즈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A4 설정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품을 우선은 배치를 해줄 때 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반복되는 이런 부품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은 하나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복사를 하는데, 여기 있는 위치를 도면에 있는 위치랑 가장 가까운 위치로 해서 우선은 이동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 위치에 대한 속성도 같이 가져가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거는, 여기는 부품값이 동일할 경우에는 부품값도 마찬가지로 같이 수정을 미리 해 놓으면은 여러 번 클릭해서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위치를 비슷하게 이동해 놓고, 그 다음에 부품값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면은 더블 클릭해서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진행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왼쪽 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우선은 최대한 그 간격은 잘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부품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이제 부품 값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밑에 언더바가 하나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법은 우선은 부품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유저 언사인드 레퍼런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언셋을 누르게 되면은 밑에 언더바가 없어져요. 클릭하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의 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거는 수정이 완료가 된 부품이고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파츠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수정을 할 때 우선은 핀의 번호랑 그 다음에 핀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네들 하나하나씩 옮기는 것보다는요, 여기 핀을 잡고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는 게 전체적인 값을 다 이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핀을 잡고서 이동을 해줘라. 그리고 최대한 이 IC의 크기는 넓게 늘려줘라.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싸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IC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칸씩 떨어졌는지 요걸로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그러니까 유익 있게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도면에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는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클로즈 누르시면은 업데이트 커런트, 업데이트 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커런트를 하면은 나가게 될 거예요. 요 정도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브릿지가 되어 있는 겹침점이 있는 부분들은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면에서 얘네들이 겹침점이 있는 부분들이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겹침점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 지금 여기 시작점에 한 점에 이렇게 나타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겹쳐지지 않아야 될 부분에 겹침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겹침점이 하나만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얘네들끼리 이제 뭐 문제가 된다. 요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좀 점이 크죠?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도면에 나타나 있는 대로 부품의 이름과 부품 값을 그대로 수정을 해달라.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면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다 진행이 완료되면은, 자, 우선은 네트 리스트를 디자인 룰 체크를 통해서 체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뷰 아웃풋을 눌러서 에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에러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는 에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트리스트를 만들면 되는데, 네트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부품에 NC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74LS90 같은 경우에는 4번, 13번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회로도상에는 NC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NC 처리해 놓은 것들은 그냥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add 프로퍼티를 통해서 NC라고 하는 창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NC 대문자로 NC 눌러주시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생겨요. 자, 지금 현재는 NC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74LS90이 4번, 13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넥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은 지금 여기 메뉴상에 봤을 때 원인과 자, 오버사이트가 없죠? 에러가 없죠? 이게 정확하게 완성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PCB 에디터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플레이스에 매뉴얼을 클릭해 보시면은 실제 부품이 회로도에서 만든 부품이 다 넘어왔는지 요게 확인이 되면은 제대로 됐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PCB를 만들 때 기본적인 설정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설정에 맞게 배선도 설정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품을 배치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배선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을 좀 설정을 할 건데, 상단의 셋업 메저에 디자인 프로퍼티, 디자인 파라미터, 이걸 좀 클릭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파라미터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쉐이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매뉴얼을 통해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디스플레이, 낫플레이트, 자, 플로어, 페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자, 우선은 설정을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여러분 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배선 작업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 유심히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는 밀리미터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밀리스가 아닌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로 진행하시고,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한데, 자, 여기가 지금 80, 그 다음에 여기가 80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80으로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값을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값을 다시 0값으로 바꾸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쉐이프, 자, 어플라이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자, 쉐이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에디트 글로벌 다이나믹 쉐이프 파라미터가 나와요.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정해야 될 거는, 자, 보이드 컨트롤, 자, 이걸 클릭을 해서 자, 요거를 거버의 RX274X로 수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클리어런스에 서머넌티, 그 다음에 여기를 0.5, 그 다음에 이 부분을 0.5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멀 릴리프 커넥터는 디스토고날, 디아고날, 오소고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요. 유즈 픽시드, 서멀 위드, 요거를 0.5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MFG 어플리케이션 맨 밑에 있는 드래프팅. 자, 그 다음에 얘가 ISO,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배선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은 다 설정을 한 거예요. 요 부분이 틀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배선을 진행하다가 작업이 조금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유의 깊게 잘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색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 좀 사실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몇 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컬러 비지빌리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전체에 해당되는 색 속성들을 다 날려버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해서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전체에 있는 속성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예, 누르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 추가를 할게요. 스택업을 클릭한 다음에 자, 탑, 바텀 이 두 가지를 클릭을 합니다. 넘어가서요. 에어리아 요거는 우측 하단에 있는 자, 스롤 두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 지오미트리는 디멘션, 그 다음에 아웃라인,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탑 요 세 가지만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패키지 지오미트리는 자, 플레이스, 바운드, 탑,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탑 이 두 가지만 좀 추가를 할게요. 자, 그리고 컴포넌트는 실크 스크린 탑에 데프 데스 요것만 추가를 할게요. 자, 그리고 매니팩처어에 자, NC 드릴 레전드 요것만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선에 관련된 것들은 다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배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라운드랑 VCC를 사용하는데 그라운드는 마이너스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VCC는 플러스에 해당되고 VCC는 플러스에 해당이 돼요. 자, 색상을 좀 나눌 때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좀 진행할게요. 파란색으로 클릭하시고요. 밑에 있는 부분 VCC는 빨간색으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적용, 그 다음에 OK. 자, 그러면 이제 색상에 대한 부분까지 설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셋업을 누른 다음에 이제 컨스테인, 그 다음에 자, 컨스테인 매니저. 자, 이게 뭐 선의 두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선의 뭐 꺾임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세세하게 다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초반의 설정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완벽하게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해당되는 부분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피지컬에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기본적인 선 사이즈가 자,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기본 선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해당되는 선의 규격을 하나를 좀 만들게요.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자,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피지컬 C셋 하나 만듭니다. 자, 이름을 우리가 파워라고 하나 만들게요. 파워. 전원선은 좀 두꺼워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은 라인 두께가 자, 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선의 두께는 자, 1mm로 잡겠습니다. 자, 라인 두께는 그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기본적인 선의 두께는 0.5 그리고 전원선은 1. 왜냐하면은 전원선을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면은 신호선을 통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전원선은 다른 선들보다 좀 더 두꺼워야 돼요. 자, 이게 완성이 됐으면은 자, 이제 네트의 올레이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와 전원, 그러니까 그라운드와 VCC는 아까 만들었던 속성에서 두께를 파워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파워로. 그래서 VCC와 그라운드는 다른 선보다 조금 더 두껍게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페이싱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2분 남았다. 자, 스페이싱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올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자, 라인 있죠? 자, 이 부분을 쭉 한번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0.254로 바꿔볼게요. 그럼 전체가 바뀌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핀도 쭉 갔는데 보드핀 것까지 0.254 254. 그 다음에 비아도 마찬가지로 또 본드핀 것까지 가서 자, 0.254 254. 자, 그 다음에 쉐이프는 쭉 가서 홀까지 0.5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same net spacing 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 속성 라인 또 마찬가지로 자, 홀까지 가서 0.254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핀도 그래서 쭉 간 다음에 본드 핀 것까지 가서 0.254 그다음에 자, 비하도 가서 마찬가지로 0.254 본드 핀 것까지 0.254 그다음에 쉐이프는 마찬가지로 0.5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퍼티에 가서 자, 글로벌 프로퍼티를 갔는데 자, 네트가 온이 되어 있는 것들은 클리어를 해서 좀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가 다 완성되면은 우선은 한번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한 것들은 다 설정이 됐어요. 네, 지금서부터는 외곽선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외곽선을 만들 때는 이렇게 좀 몇 가지 설정해야 될 게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한 칸 한 칸에 대한 간격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걸 눈으로 좀 시각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드 메뉴를 오늘 좀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 그리드는 간격을 저희가 이제 5mm 간격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나중에 설정할 때 이 5mm 간격이 나중에 설정할 때 좀 부품들을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배치할 적에 좀 편해요. 5mm 간격으로 우선은 얘네들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드는 키고요. 자, 그러면 점점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액티브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의 설정을 안 봐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모를 그릴 적에도 외곽선으로 그릴지 아니면 뭐 카파로 그릴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설정이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자, 보드 지오메트리 아웃라인 아웃라인이 설정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여기 있는 옵션 창, 파인드 창, 비지빌리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핀침으로 좀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고정을 시켜서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거를 좀 습관으로 하게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합니다.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애들 렉탱글을 해서 시작점은 x에 아이고 이거 대문자로 아니에요. 소문자로 가야 됩니다. x에 0,0 그리고 x에 100에 70. 자, 이렇게 되면 네모가 하나 생기는데 질문을 주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선생님 옆에가 이렇게 좀 잘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뭐 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대하시면은 아마 원래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던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작점이 0,0에서 이렇게 100에 70, 그러니까 10cm에 7cm짜리에 지금 이렇게 외관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부품을 배치를 할 거고 이제 여기서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모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실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모가 이 회색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패키지 키빈과 라우터 키빈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이 여기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배선이 여기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 키빈을 한번 좀 패키지 키빈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에디터를 누른 다음에 Z카피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설정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패키지 키빈을 좀 지정해놓고 할게요. 패키지 키빈. 자, 부품이 여기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서 자, 요 부분은 자, 옵셋을 0.5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키빈을 두는 위치는 저기 있는 테두리에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얘가 보라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밑에 패키지 키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패키지 키빈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라우트 키빈을 넣겠습니다. 라우트 키빈은 저희가 노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라색이랑 이게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색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라우터 키빈. 그래서는 여기 넘어가지 않게 진행을 한다. 자, 다시 또 위치에다가 모서 위치를 클릭을 해보면은 라우터 키빈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배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진행하겠는데, 이제 부품 배치 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부품을 이 기판을 저희가 세울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멍을 3mm 정도를 우리가 뚫어 놓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구멍을 넣기 위해서는 플레이스에 매뉴얼을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부품 이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메카니컬 부품을 여기서 사용할 건데, 자, 어드밴시드 세팅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고, 자, 디세이블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 나서, 자, 다시, 자, 체크리스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메커니컬 심볼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MTG125라고 나와요. 요거를 입력할 때 중요한 거는 플레이스먼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끄면 안 돼요. 자, 125를 클릭하고서 올려오시면은 하나, 둘, 밑에, 자, 셋, 넷. 요거를 5mm로 잡은 이유가, 자, 오케이 누르고, 5mm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한 칸에 5mm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간격은 정확하게 정해져서 나중에 디멘션을 찍을 때 요거를 정확하게 좀 짓게 되려면은 이렇게 5mm씩 미리 띄워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크기가 이제 3mm로 제가 규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Modify Design Package에서 여기 싱글 인스턴스, 자, 요거를 올 인스턴스 요거를 클릭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클릭이 안 된다 싶으면은 좌측 상단에 이 제네레이션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odify Design 패드 스택에 전체에 있는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는데, 자, 여기 있는 거를, 자, 3, 2로 바꿔줘라. 자, 그리고, 자, 우선은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 to design and exit. 여기서 exit 나갈 때 아마 워닝이 뜰 거예요. 그래서 워닝이 떴을 때, 이거 워닝 그냥 무시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예,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되어 보니까 메뉴가, 자, 올 인스턴스. 자, 지금 요 부분이, 여기, 요 부분을 제가 3mm로 바꿨고요. 자, 전체가 다 완성이 되면은, 자, 업데이트 투 디자인 앤 엑시트 요거 클릭합니다. 뭐 패드 스택에 에러 또는 원이 발생되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예스 누르게 되면은 여기는 3mm로 고정되게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서부터 부품에 회로도에 부품을 배치할 건데, 부품을 배치할 쪽에는 5mm 간격이면 좀 넓어요. 그래서 자, 부품을 배치할 때 이게 1mm 간격을 하는 게 좀 부품 배치가 편해요. 근데 1mm 간격을 두게 되면은 얘가 눈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없애고 부품을 1mm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얘를 수정을 할게요. 얘는 1mm, 그 다음에 1mm 확인 누르게 되면은 그리드가 없어진 상태에서 1mm 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간격이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자, 우선은 이제 부품을 배치할 때 시작되는 부품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플레이스의 매뉴얼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만약에 안 뜨게 되면은 요거 제너럴 모드, 제너럴리트 요거 클릭한 다음에 플레이스의 매뉴얼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갖고 온 부품을 이제 배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스위치는 아마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5에35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는 이걸 갖고 온 다음에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회전이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놔둔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해서 어느 위치에 둘 거냐면요, 여기에 X에 5에 35 위치에다가 엔터를 치면은 그 위치에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부품을 배치할 때 회로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품 배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스위치가 조금 전에 배치한 스위치고요. 주변에 R7과 R10번, 그 다음에 자, U의 5번 IC, 지금 A, B라고 이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A, B가 하나의 IC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R7과 R10번이 가까이 있는 위치에 U5번을 갖다 놓으면 되고요. U5번 근처에 뭐 D의 5번과 R11번이 가까이 있으면 배선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LS90이 가까이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자 LS86이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회로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배치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임의를 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제가 배선 작업은 자 일일이 좀 시간 관계상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우선 가까이 있는 I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R7번을 여기 한번 놓고요. 그 다음에 R10번을 여기 위치에 두고요. 그리드를 1로 안 잡아 놓게 되면은 여기가 좀 삐뚤삐뚤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그리드를 1로 잡아줘라. 그 다음에 R11번 R11을 요 옆에다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U의 5번. U의 5번은 요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3번을 요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을 배치하는 거는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있긴 해요. IC나 IC끼리, 그 다음에 뭐 저항은 저항끼리, 그 다음에 뭐 컨덴서는 컨덴서끼리 이렇게 묶어서 배치한다, 뭐 3단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그게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품이 없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6, 자, 여기 밑에 3, 5, 8, 9, 제 뒤에 아래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요. D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D에 로테이트해서 1, D에 2, 로테이트 해서 2, 그 다음에 3, 4, 뒤에 3, 뒤에 4, 뒤에 4, 로테이트, 자, 여기 뒤에 4 이렇게 놓고 IC의 U1번, U1번, 그 다음에 U2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로테이트 R1, 그 다음에 R4,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R6번,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부품이 다 P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게 부품이 다 배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면 돼요. 자, 그리고 전체에 있는 얘네들을 그냥 쭉 한번 잡아서 옮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고.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은 이 4개의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제너럴 모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내용에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배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배선을 시작을 하는데 배선은 우선은 확인하기 전에 바탕화면에 우선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제너럴 에디터 에디트 모드를 클릭하고
거기서 한번 기준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F3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F3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옵션 창에 이제 탑, 바텀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배선을 하는데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 전에 우선 ESC 한번 눌러볼게요. 돈 한번 눌러볼게요, 돈.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부품이 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품을 다시 정렬하고 싶으면은 플레이스의 매뉴얼리를 눌러서 이 플레이스의 매뉴얼리 부품이 이게 창이 열린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잡혀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부품 배치는 부품의 정리는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작업하다 보면은 이 매뉴얼 플레이스 이 창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당황하는 것 같은데, 이때는 플레이스 매뉴얼 이렇게 눌렀을 때 잘 안 뜨게 되면은 이때 우선은 제너럴 에디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 에디트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제너럴 모드를 클릭을 할게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매뉴얼을 클릭을 하면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구나.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선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드를 그 에디트 모드를 바꾼 상태에서 이제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찾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저는 이게 듀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바깥으로 나가게 됐고요. 자,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부품을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여기서 뭐 로테이트를 눌러가지고 뭐 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드를 이용하여서 우선 부품의 위치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됐으면 오케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배선을 진행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품을 배선하실 적에는 첫 번째,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배선 있죠. 이 민트선으로 되어 있는 배선을 우선적으로 배선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은 각각의 VCC와 그라운드예요. 근데 얘네들을 먼저 배선을 하는 것보다는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배선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봤을 적엔 되게 복잡한데 가로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로는 초록색, 그 다음에 세로는 노란색,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갖고 배선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잘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우선은 배선을 진행할 적에는 가까이 있는 것들부터 배선을 진행해 주면은 한눈에 가독성이 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봤을 때 F3번을 눌러서 우선은 배선할 수 있게 모드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쪽에 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패드가 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지금 탑면을 배선한다는 뜻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요.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배선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것들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 이렇게 진행해 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얘는 세로죠?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스왑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배선이 바탕면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클릭해서 배선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한번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열이죠? 자, 가로열이니까 마찬가지로 자, 가로 배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왑 레이어를 눌러서 가로 배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가로 배선을 진행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얘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로 배선을 좀 진행할게요. 스왑 레이어를 하고 자, 이렇게 배선합니다. 우선은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인근에 가까이 있는 애들서부터 하나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세로 배선을 진행하는데, 잠깐만요. 얘는 가로 배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밀면 밀립니다. 겹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설정했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장 유연하게 잘 표현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규칙을 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밀면 밀려요.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가로 배선은 완성이 됐습니다. 던을 누르면 되겠죠? 얘네들은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목 아파. 그래서 얘네들은 좀 예쁘게 한번 배선을 해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선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배선, 세로 배선. 자, 이렇게 진행하고요. 자, 이쪽은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세로 배선이죠. 우선은 인근에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보이죠? 이런 것들 먼저 배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상, 그리고 얘는 세로니까 이 규칙을 임의로 정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배선만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길을 만들기가 쉬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세로 배선이잖아요. 자, 세로 배선. 얘는 가로로 나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가로로 돼 있었다 라고 치면 얘가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만들어 줄 수 있게, 혹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방법을 달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얘가 얘랑 연결되어 있지만 얘가 얘랑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즉 얘를 얘랑 연결시켜도 되지만 얘를 얘랑 연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수압 레이어를 해서 자, 가로로 지나간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메꾸면은 연결이 됐죠. 그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다. 얘는 세로 배선이기 때문에 얘는 가로 세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가로로 한번 진행해 보고 얘는 세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F7 눌러서 수압 레이어 하고 이렇게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우선 민트색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나가야 되니까 얘를 세로 배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한번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한번 F3 눌러서 수압 레이어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연결됐고요. 얘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얘를 이쪽으로 먼저 보내는 게 빠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보내는 게 빠르겠죠. 동일 배선에서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문제 없겠죠. 그러면 어디 봅시다. 얘가 얘랑 연결되어야 되니까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한번 뚫고 지나가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부품과 부품 사이를 뚫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핀과 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안 됩니다. 그 규칙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얘는 자, 노란색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뒤로 좀 나가 봅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가독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들을 먼저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도착 위치가 어디에 도착해야 될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F3번 눌러서 자, 세로 배선 진행하고요.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자, 이렇게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자, 생각보다 금방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빨강색, 파랑색은 가장 나중에 하면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길이 많아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빼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F3에서 세로 배선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도착하면 되겠고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정도 모이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더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가능성이 있는 가까이 있는 애들서부터 먼저 빼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쭉 내려가면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만약에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초록색으로 밀면 돼요. 자, 볼게요. 우선은 가까이 있는 애들을 먼저 인건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찾아보면 될 것 같긴 해요. 뭐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뒤로 돌려서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서 가는 게 제일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있는 것들은 그냥 초록색으로 가서 밀면 돼요. 혹은 이거 뒤로 돌려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초록색으로 쭉 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다 노란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수압 레이어 해서 그냥 편하게 가면 돼요. 쭉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배선이 안 된 게 민트색은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민트색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의 그 VCC 그라운드를 제가 한번 배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구나. 이거 하나가 안 됐구나. 이거 초록색으로 할게요. 예, 초록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그냥 가까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수압 레이어를 해야겠죠? 수압 레이어를 해서 자, 노란색으로 배탄면 자, 여기 이제 여기는 가로열이니까 수압 레이어를 해서 자, 배선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열이니까 배선하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겹쳐져 있으니까 우선 넘어가고요. 자, 우선 가고요. 얘는 세로열이니까 이따가 세로열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특별히 사이사이니까 상관없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쳐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싶을 때 얘는 수압 레이어를 해서 연결되고 그렇죠? 자, 연결되고요. 다음에서 얘 좀 정리해 줍시다.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 정리할 적에는 반드시 던을 눌러서 이 선 그리기 모두가 다 끝난지를 확인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그리기 모두 들어가서 F3 누른 다음에 수압 레이어를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서로가 겹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니까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이거는 노란색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이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세로니까 수압 레이어를 해서 못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선 캔슬 할게요. 얘가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선 F3을 눌러서 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압 레이어 다시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자, 인접한 가까이 있는 것들은 얘는 수압 레이어를 해서 인접한 가까이 있는 녀석들은 우선 다 연결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얘도 수압 레이어 해서. 그러니까 이 규칙을 잘 정해 놓으면요, 한 단계 이전으로 가서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에 맞게 적용해 놓으면은 가로 세로 변환하는 게 좀 수월해요. 캔슬하고, 얘가 지금 VCC니까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의 시작점이 아니에요. 그럼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다리와, 그러니까 그 길과 길 사이인데, 요 사이에서도 사실은 F3을 눌러가지고 중간에 브릿지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F3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누르게 되면 이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품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에러가 되느냐? 에러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간에 얘네들을 연결해주면은, 민트색 같은 경우에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전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리를 내가지고 연결해주면은 문제없이 연결이 가능해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VCC 같은 경우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돼야 되는데, 실제로 얘랑 얘랑 연결돼야 된다고 하지만 얘가 얘랑 연결돼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F3을 눌러서 수압 레이어 한 다음에 얘랑 한번 얘랑 연결시키면 이제 연결된 것처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만 정리하겠습니다. 얘만 얘랑 연결되는데, 자, 해당되는 부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절단되어 있는 이 부분들, 가장 인접한 부분들로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요쪽 그게 있죠. 지금 여기가 배선이 초록색과 노란색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 사실 길 가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거기 맞춰서 연결해 볼게요. 얘는 얘랑 연결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얘랑 연결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나가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얘랑 연결되면은 얘랑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초록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압 레이어를 해서,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연결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연결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연결되면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또 초록색이네요. 밀면 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실제로 얘가 다리가 아니지만 요게 지금 이제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면 밀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 민트 색깔, 빨강 색깔, 그다음 파랑 색깔 없이 배선은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배선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글씨 크기를 저희가 이제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크기는 에디트를 통해서, 자, 체인지 요거를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보드 지오메트리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블럭을 3으로 맞춰주시고, 텍스트만 잡을 수 있도록 텍스트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블럭을 쭉 당기면은 해당되는 값이 이제 3에, 글씨는 3으로 딱 맞춰줄 수 있도록 될 거예요. 3. 자, 글씨가 다 쳐졌죠? 커진 글씨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던을 누르면은 이 상태로 고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기 있는 이 글씨들을 좀 옮겨가지고 저희가 모양을 맞출 건데, 우선 여기 있는 게, 우선은 이제 텍스트만 잡힐 수 있도록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인드에서 오로프를 누릅니다. 그래서 텍스트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서부터 잡힐 쪽에는 텍스트만 잡힐 거예요. 규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풋프린트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인쇄되는 면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크 스크린과 동일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겹치지 않게, 배치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얘가 얘 부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선이 겹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잡히는 위치가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회전되어 있는 것들은 클릭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스핀으로 돌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좌측 상단에다 오면은 좀 깔끔하게 나질 것 같아요. 자, IC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위치에다가 그다음에 자, 얘도 스핀을 돌려서 이렇게 클릭해서 돌아갈 수 있게, 얘도 IC는 일반적으로 좌측 상단에 올려놓는 게 제일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부품은 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핀을 해서 옆에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핀해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핀해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핀해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이 원 위에다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핀을 돌려서 옆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스핀으로 돌려서 여기다 두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스핀으로 둬서 돌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있는 위치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부품이 이 부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유투도 이 위치에다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품에 있는 배치는 자, 된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없죠? 예. 해당되는 부품은 위치를 다 이렇게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혹시나 이제 셋업이 좀 틀어진 게 있는지 디자인 파라미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쉐이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쉐이프에 자, 우선은 예, 뭐 틀어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씨를 좀 쓰겠는데 그 전에 먼저 디자인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디자인 파라미터스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셋업 텍스트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17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사이즈 형태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17 클래스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줄 건데, 자, 우선은 이 클래스를 정해주기 위해서 add를 한번 눌러볼게요. add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여기는 0.5.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3, 세로가 4, 자, 두께가 0.5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애들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17번 블럭이 하나가 생겼어요. 17번이 하나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이제 글씨를 작성할 때 17번 블럭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글씨를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add에 텍스트. 자, 그리고 요거는 작성할 때 중요한 거, 자, 반드시 작성할 때는 이 작성 창이 보드 지오메트리가 맞는지, 보드 지오메트리에 자, 저희가 실크 스크린이 맞는지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 스크린 탑. 그 다음에 글씨는 17, 저희가 17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17번 블럭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4비트 에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던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글씨가 잡히게 되는데, 와, 뭐가 이렇게 나오죠? 뭐 상관없습니다. 얘 그냥 이동시키면 돼요. 저희가 지금 잡힐 수 있는 게 텍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텍스트 잡아서 이동하면은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요 위치 한번 이동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좀 IC가 많이 내려와서 요거는 제가 글씨를 한번 좀 써볼게요. 겹치지 않아야 돼가지고요.
다음엔 IC를 좀 눕혀서 진행을 해야겠구나. 요 밑에 공간에다가 일렉트로닉 CAD라고 좀 적어 놓겠습니다. add에 텍스트에 같은 위치로 해서 일렉트로닉 CAD 일렉트로닉 CAD 이렇게 했는데 글씨랑 겹쳐지면 안 돼요. 자, done 해서 얘를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예, 요 위치 한번 좀 놔두겠습니다. 겹쳐지려나? 아니, 약간 애매하다. 예. 자, 요 위치 한번 놔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위치가 이렇게 옮겨질 수 있게 아니면은 얘를 여기다 좀 놔둘게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요 위치에다가 좀 놔둘게요. 요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품이랑 위치가 겹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놔두면 글씨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들을 조금씩 진행할 건데, 카파를 좀 씌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음이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잡음을 위해서 잡음 방지 대책을 좀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요거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트에 Z 카피를 누르시고 해당되는 클래스가 엣지에 그다음에 바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Create Dynamic Shape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옵셋은 자 5로 잡읍시다. 5예요. 여기 있는 옵셋이. 자, 그리고 어디를 클릭해 주냐? 자, 여기 있는 이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은 노란색으로 카파가 씌워질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던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파가 씌워진 거고요. 여기에서 카파면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은 여기서 쉐이프에 셀렉트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해당되는 몸으로 해서 자, 점점점이 있는 부분을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할 적에 여기 있는 카파면을 뭘로 설정할 것이냐? 그라운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니까 파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자, 끝나면 done 누르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색 정보를 없애면서 바꾸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또 다시 바꾸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아일랜드 부분을 지울 거예요. 자,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게 될 텐데 이 지우는 거는 자, 여기 딜리트 올 온 레이어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이 다 지워져요. 던 누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혹시 셋업이 틀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은 자, 쉐이프에 자, 클리어런스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기존에 거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디멘션 그 수치를 저희가 한번 좀 넣도록 할 건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치수 기입을 진행할 적에는 저희가 우선은 가로에 있는 치수, 세로에 있는 치수들을 맞춰가지고 기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성을 했을 적에 우선은 이제 매뉴팩처어에 내가 디멘션 요거를 거기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진행해야 될 게 그리드를 저희가 5단위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기입하는 치수들이 대부분 5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드를 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저희가 간격을 5mm씩 잡게 되면은 조금 더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사전에 요거 먼저 좀 진행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5단위씩 저희가 끊어서 진행하기가 수월해요. 다시 한번 매뉴팩처어에 디멘션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라인 디멘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합니다. 디멘션 간단합니다. 우선은 요 기준으로 볼게요. 요 점 기준 하나 찍고 마우스 왼쪽 찍은 다음에 하나 두 칸 올리고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마우스 두 칸 올리고 클릭. 자, 그리고 여기 점 찍고 여기 테두리 찍은 다음에 여기 쭉 올려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선 클릭하면 100이 찍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이제 그 가로에 있는 디멘션은 다 기입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엔 세로예요. 잘 보시면은 세로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에요. 자, 마우스 왼쪽 여기는 점 클릭하고 또 테두리 클릭하면 5mm 찍힐 겁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가운데 동그라미 테두리 클릭하고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자, 여기서는 스위치 여기를 한번 끊을게요. 자, 여기 클릭하고 스위치 첫 번째 점, 요 점이에요. 요거 잡은 다음에 이대로 가서 가운데 위치에서 클릭. 그럼 30이 잡힐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점에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까지 짚고 두 칸 올리면은 30이 잡힐 겁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잡고서 그대로 올려서 클릭. 자, 그러면 전체 70 잡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인데 간격은 동그라미, 테두리,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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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 그렇게 해서 각각을 찍고 전체 테두리 한 번. 그리고 점에서 테두리, 점에서 테두리, 점에서 첫 번째 스위치점, 첫 번째 스위치점에서 다시 점, 전체 테두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던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잘못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딜리트 디멘션이 또 있거든요. 딜리트 디멘션이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해 주시면 또 돼요. 그러니까 완성되면은 던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멘션은 완성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드릴 정보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드릴 정보는 저희가 이제 매뉴팩처에서 NC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NC 드릴, 자,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값들에 대해서 자, 우선은 오토 제너레이트 yes, 그 다음에 OK 누르면은 설정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드릴 정보를 여기 입력할 때 자, 우선은 매뉴팩처에 NC, 그 다음에 NC 드릴 레전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에서 OK를 누르시면은 박스가 하나 생기고요. 이 박스는 회로도 하단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드릴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간 상황이고요. 자, 우선은 좀 편의를 위해서 그리드를 좀 없애도록 할게요. 그리드는 그냥 여기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회로도가 PCB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혹시나 그 안정적으로 잘 작성이 되었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DRC 체크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디스플레이에서 스테이트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요?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 DRC를 누른 다음에 클릭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작업했던 것 중에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아이솔레이트 쉐이프가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언라우트드 넷 같은 경우에는 배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요게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배선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솔레이트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를 다시 한번 더 다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 에러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은 저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것들을 아트워크를 진행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아트워크를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컬러 비지빌리티를 클릭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선 모든 색 정보를 다 날려버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전원에 대한 색 정보도 날려버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시커멓게 변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속성을 보내는 게 있고 속성을 받아오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트웍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바텀과 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설정들이 잡혀 있어요. 이 탑이란 게 뭐고 바텀이란 게 뭐냐면은 이 색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갖춰야 될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배선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납땜이 진행되는 부분. 자, 바텀을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색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for visibility를 클릭해 주면은 이 속성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짠,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갔죠. 자,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스택업에 지금 바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바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뭘 추가하냐면은 저기 지금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가 보드 지오미터리에 테두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테두리가 생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정보를 다시 저희가 매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럼 하나가 추가될 겁니다. 보드 지오미터리에 아웃라인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아트웍 중에서 바텀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올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매치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어플라이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얘의 속성을
다시 display for visibility를 통해서 속성을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가 탑면에 해당되는 배선이 만들어져 있었죠. 이 상태에서 뭘 추가하느냐? 저희는 아웃라인을 추가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테두리가 완성이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게 탑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된 탑면을 또 적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매치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속성이 하나가 넘어왔죠. 탑면까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탑과 바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추가해야 될 거는 SMT와 SMP,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과 그 다음에 DRD 이걸 체크를 할 건데, 자, 하나씩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저희가 폴더를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자, SMT 솔더 마스크 탑. 자, 그리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솔더 마스크 바텀. 우선 두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얘도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다 날려버려야 돼요. 우선 all 오프 하고서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매치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아무것도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것도 속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빈 화면으로 내용물이 빈 상태에서 폴더만 남게 될 거예요. 매치 디스플레이. 얘도 마찬가지로 매치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은 속성이 다 날아가겠죠. SMT서부터 하나씩 좀 채워나가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SMT 같은 경우에 먼저 실행을 하면은, 자, 스택업에서 솔더 마스크 탑, 이 부분을 추가를 시킬게요. 솔더 마스크 탑. 자, 그리고 보드 지오미트리에서, 자, 아웃라인,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 탑. 여러분들 이제 쉽게 좀 헛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솔더 마스크 탑과 실크 스크린 탑이 있어요. 요 두 개는 여러분 헛갈리지 마시고 꼭 반드시 확인하는 후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지오미트리 가시게 되면은 솔더 마스크 탑이 있어요. 솔더 마스크 탑. 얘까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툭 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요게 솔더 마스크 탑에 해당되는 모든 속성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담아가면 되겠죠. 매치 디스플레이. 자, 그러면 해당되는 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오로프에서 다시 날려볼게요. 자, 이번에 솔더 마스크 바텀입니다. 스택업을 가게 되고요. 전체 한번 날릴게요. 어플라이 하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 솔더 마스크 바텀. 자, 그 다음에 자, 보드 지오미트리에서 아웃라인,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 바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이게 실크 스크린 탑이 아니라 솔더 마스크 바텀.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 바텀이 아니라 솔더 마스크 바텀입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지오미트리에서 솔더 마스크 바텀, 얘를 추가를 해볼게요. 어플라이 진행해보면은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납땜을 마스킹하는 부분이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치 디스플레이를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속성이 들어왔을 거예요. 실크 스크린 탑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SST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서 DRD 또 하나 만들게요. 오로프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만들면은 이전에 갖고 있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속성을 다 날릴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매치 디스플레이 통해서 속성을 다 날릴게요. 자, 실크 스크린 탑은 우선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실크 스크린 탑은 보드 지오미트리에서 자, 우선은 디멘션을 추가를 하고요. 디멘션, 그 다음에 아웃라인,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탑,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패키지 지오미트리에서 실크 스크린 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더 마스크 탑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실크 스크린 탑에 랩데즈 요것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할게요.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모양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다시 마찬가지로 얘도 자, 매치 디스플레이 통해서 속성을 가져오면 되겠죠? 매치 디스플레이. 자, 그럼 실크 스크린 탑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DRD예요. 모든 속성 다 날려버리고, 자, 보드 지오미트리에서 아웃라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탑 추가하겠습니다. 실크 스크린 탑. 자, 그 다음에 매니팩처어에서 자, NC 드릴 레전드, 그 다음에 NC 레전드 1, 2 요거 두 개 추가할게요.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오기 위해서 매치 디스플레이를 눌러요. 자, 그러면은 6개의 층으로 폴더가 만들어졌거든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뷰를 한번 볼게요. 각각의 층이 탑, 바텀, SMB, SMT 똑같죠? 실크 스크린 탑, 그 다음에 DRD가 구분이 됐는가. 자, 요게 완벽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트웍을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각각의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체크를 같이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간격을 0.2로 자,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고 0.2 클릭하고 0.2 클릭하고 0.2 클릭하고 0.2 클릭하고 0.2 해당되는 내용들 다 클릭해서 0.2가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게 다 됐으면은 자, 크리에이트 아트워크라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트워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창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듀얼로 해가지고 안 나타나거든요. 예, 현재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저희가 C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었어요. 폴더를 만들었는데 이 폴더에 자, 날짜를 수정해 보면은 아트웍이 각각의 바텀, DRD, SMB, SMT, SST 탑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 단계를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회로도 출력과 이제 파일 출력까지가 완성이 돼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건데, 출력에 대한 설정은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플롯 셋업, 그러니까 플롯이 여기서는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출력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스케일은 1대 1.0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중앙으로 올 수 있게. 그다음 색상은 뭐 블랙 앤 화이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은 시트 컨텐츠 그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맞으면 돼요. 자, 그리고 출력은 한 장씩 출력이 돼요. 한 장, 그러니까 한 파일 하나씩. 자, 그래서 여기서 플롯을 보게 되면은,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파일로 출력할 수 있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설정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속성을 print to pdf 이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누르시고 각 장을 다 각각 출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출력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 자, OK 누르시면 되고요. 600은 너무, 예. OK 누르신 다음에 출력할 파일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게 DRD니까 DRD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반번호 이름까지 좀 넣읍시다. 30225 DRD.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확인 누르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25번 알레그로의 수정 날짜 보게 되면은 DRD가 생겼죠? 이게 텍스트 파일이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에 PDF를 볼 수 있는 뷰어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면들을 DRD, 탑, 바텀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한 면씩 다 출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OK 누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02 25 그 다음에 TOP. 자,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회로도.
자, 회로도도 출력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파일에 여기 또 프린트 셋업으로 되어 있네요. 프린트 셋업 보시고 같은 옵션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셋업. 이제 요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플럿 프린트 프리뷰 누르시면은 어떻게 출력될지 나오게 되는데 스케일 투 플레이 사이즈, 페이퍼 사이즈, 페이퍼 사이즈 A4 오케이 한번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프린트 합니다. 파일 무슨 이름으로 할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302 25 회로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별로 여러분들 진행하면 되니까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주말 이용해서 단계별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